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비인후과에서 흔하게 하는 청력 검사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먹먹한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들어서 잘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해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청력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청력이 좋다, 나쁘다, 괜찮다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내가 정상에 비해서 얼마나 나쁜 건지 혹은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리고 어느 정도 청력이 나빠야 보청기가 필요한지 아직까지는 괜찮은 건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청력 검사는 수능 청력 검사입니다. 수능 청력 검사는 말 그대로 수능, 영어로는 퓨어턴을 이용해서 청력을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수능은 B 등의 한 개의 음높이, 즉 한 개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Hz인데요. 수능 청력 검사는 250에서 8000Hz까지를 검사합니다. 남성의 평균적인 목소리의 주파수가 1000Hz고 여성은 좀 더 높으니까 수능 청력 검사는 일반적인 대화를 포함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소리들을 얼마나 잘 듣는지 알아보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 검사는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방음부스에서 시행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사자는 방음부스 안의 환자를 보면서 여러 크기와 여러 주파수의 순음을 들려주고 환자가 제대로 듣는지 체크합니다. 또한 검사자가 하는 말을 환자가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를 체크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환자는 일반적인 헤드폰을 쓰고 수음 소리를 들었을 때 스위치를 누르거나 표현을 해서 검사자에게 들리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때로는 정밀한 검사를 위해 귀 뒤에 유양돌기에 부착시킨 골 진동자의 진동을 느끼는지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수능 청력 검사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가로측은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가장 낮은 주파수인 125Hz부터 8000Hz까지의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엔진 소음의 주파수가 대략 150Hz 정도 되고요. 피아노의 제일 높은 건반 소리가 4000Hz가 좀 넘으니까 어느 정도 소리를 측정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로축은 들려드리려는 소리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아래로 갈수록 10, 20, 30, 40dB과 같이 점점 큰 소리를 표기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500Hz에서 30dB 크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신호를 보내면 이것이 결국 500Hz에서 나의 청력 역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청력 기호를 포기할 때 오른쪽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기를 하고요. 왼쪽은 파란색 X자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골 진동자로 측정하는 골도 청력은 부등호로 표기하는데요. 오른 귀를 쳐다보았을 때 같이 오른쪽으로 열려 있고요. 왼쪽을 표기할 때는 그 반대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 청력, 즉 헤드폰으로 듣는 검사 결과와 골도 청력, 골 진동자로 듣는 청력을 따로 검사하고 다르게 표시하는 걸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들을 수 있는 최대 능력은 골도 청력이고 현재 듣는 청력은 기도 청력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 고막을 가진 사람은 골도 청력과 기도 청력이 같이 일치하는데요. 삼출성 중이염 같이 고막 안에 물이 차 있으면 물속에 들어갈 때 외부의 소리가 잘 안 들리듯이 헤드폰으로 들리는 소리도 잘 안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뼈를 진동시키는 경우에는 고막 안에 물이 차 있던지 안 차 있던지 상관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골도 청력과 기도 청력 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 청력 표시 기호와 골도 청력 기호가 일치하는 경우엔 외이도, 고막, 중이에 문제가 없다고 아시면 되는 거고요. 둘 간의 차이가 있으면 원인을 약물 혹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왼쪽에 텔레비전이 보이시죠? 방송 마치고 난 다음 지지직 하는 잡음은 이렇게 저주파수의 작은 소리입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전화기도 보이는군요. 전화벨 소리는 높은 주파수의 큰 소리입니다. 가운데 사람 얼굴이 보이십니까? 왼쪽이 남자, 오른쪽이 여자입니다.
남자가 대략 500에서 1000Hz대의 목소리를 갖고 있고요. 여자는 1000에서 2000Hz대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정도의 소리의 크기는 60dB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대화 소리의 크기가 60이니까 이 60dB 크기를 기준으로 다른 소리 크기들을 판단하면 쉽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걸쳐서 한글 자음과 모음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말에서 지읒, 비읍, 디귿, 미음 또는 우, 오, 에, 이 같은 모음은 낮은 주파수를 가진 소리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키읔, 히읗, 시옷, 시옷 같은 자음들은 높은 주파수를 가진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노화성 난청이 진행하면 들리긴 하는데 받침이나 발음이 불분명해집니다. 이 고음 쪽을 못 듣게 되기 때문이지요. 대략 다음과 같이 청력을 구분합니다. 20dB 정도 이내의 소리를 듣는다면 정상 청력이고요. 40dB 정도 듣는 경우에는 경도 난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40dB은 중요한 구분선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40dB까지를 Serviceable Hearing이라 해서 일상생활에 그다지 불편함이 없이 지내는데, 이보다 더 큰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난청 혹은 보청기 등의 청각 재활을 고려해야 합니다. 40dB 이후로는 중등도 난청, 중등 고도 난청, 고도 난청, 그리고 심도 난청으로 구분하며, 대부분의 주파수에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고도 난청 이상인 경우 인공호화 의식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각각의 주파수에서 들을 수 있는 청력 역치가 각각 다른 경우는 어떻게 난청 여부를 평가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머릿속에서 떠올리신 분이 계실 겁니다. 청각장애의 진단, 치료 결과의 비교 등을 위해서는 평균 청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주파수의 청력 역치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6분법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파수는 1000Hz와 2000Hz입니다. 이 두 헤르츠의 가중치를 두어서 500, 1000, 2000, 4000Hz 주파수의 청력 역치의 평균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보이시는 청력도의 평균 청력을 구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은 빨간색 동그라미고요. 왼쪽은 파란색 X입니다. 먼저 오른쪽 청력을 구하겠습니다. 오른쪽은 250부터 60 더하기 55 곱하기 2 더하기 60 곱하기 2 더하기 4000Hz인 75를 더해서 전체를 6을 나눕니다. 그러면 60.8dB의 평균 청력 나오고요. 왼쪽은 40 더하기 50 곱하기 2 더하기 역시 50 곱하기 2 더하기 65를 6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50.8dB이 계산됩니다. 결론은 오른쪽 평균 청력이 왼쪽 평균 청력보다 10dB 더 나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음 명료도 검사입니다. 검사자가 환자가 듣기 충분한 크기로 어음을 들려주고 얼마나 정확하게 따라 말하는지 퍼센트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평소 청력이 나쁘더라도 크게 듣기만 하면 잘 듣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아무리 또박또박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플 분들은 보청기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어음 명료도가 너무 나쁜 경우에는 청신경에 종양이 있지 않나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보실 청력은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의 청력입니다. 오른쪽 청력이 빨간색 동그라미, 왼쪽 청력이 파란색 X 모양입니다.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250Hz부터 8000Hz까지 다 10dB 미만으로 청력 역치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분법으로 평균 청력을 계산했을 때도 오른쪽이 5, 왼쪽도 역시 5.
어음 명료도 역시 오른쪽이 100%, 왼쪽이 100%로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의 청력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청력도는 노화성 난청 환자의 청력입니다. 오른쪽과 왼쪽 청력 모두 같은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양측성 노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두 쪽 모두 저음 쪽에서는 어느 정도 소리를 듣다가 고음으로 진행할수록 청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음 쪽에서는 시옷, 시옷, 키역, 히읗 같은 발음이 주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발음을 잘 못 듣게 돼서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을 겪게 됩니다. 평균 청력을 구하면은 오른쪽은 42, 왼쪽은 40입니다. 40이 서비서블 히어링이라 해서 청력 저하의 불편함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이분은 지내면서 청력이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양쪽 모두 어음 분별력이 96%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청력도는 만성중이염 환자의 청력도입니다. 오른쪽 청력을 보여드리는데요. 오른쪽 청력에서 골도 청력은 왼쪽과 비슷하게 비교적 좋은 청력을 유지하는 데 반해서 기도 청력은 높은 소리를 들려드려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도와 골도 간의 청력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전음성 난청이 생깁니다. 전음성 난청이란 건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청이 생기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청력을 보실 때는 오른쪽은 63, 왼쪽은 35로 오른쪽 청력이 나쁜 것을 알 수 있는데, 반면 전음성 난청이란 것은 달팽이관의 기능 자체는 정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 역시 웬만큼 큰 소리 들려드리면은 왼쪽과 마찬가지로 100%의 어음 명료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구멍이 있는 만성중이염을 수술적 치료로 치료를 해준다면은 얼마든지 왼쪽과 마찬가지의 청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음으로 보여드릴 청력도는 소음성 난청 환자의 청력도입니다. 오른쪽 빨간색, 왼쪽 파란색 모두 저음역에서는 잘 듣다가 고음역으로 갈 때 급격히 저하가 돼서 4000Hz에서 둘 다 급격히 떨어짐을 알 수 있고요. 이후 오히려 좋아져서 8000Hz에서는 4000Hz보다 더 좋은 청력 역치를 보입니다. 노화성 난청과 다르게 노화성 난청은 더 고음으로 갈수록 더 청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의해서 4000Hz대의 달팽이관이 먼저 망가져서 청력이 떨어지고 이후 주변의 주파수 대역으로 난청이 진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평균 청력은 오른쪽이 13, 왼쪽이 8로 비교적 좋지만 역시 4000Hz를 담당하고 있는 청력을 잘 못 듣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달팽이관의 기능은 양쪽 다 좋기 때문에 둘 다 100%이고 이런 경우 환자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면은 보청기 등의 재활 치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청력도는 좌측 청신경 종양 환자의 청력입니다. 오른쪽이 비교적 좋은 청력을 보이는 반면에 왼쪽은 70dB부터 90dB까지 매우 안 좋은 청력을 보이고 있죠. 평균 청력 역시 오른쪽은 5, 왼쪽은 84dB입니다. 어음 명료도는 오른쪽이 100%인 반면에 왼쪽은 40%밖에 안 됩니다. 이렇듯이 오른쪽과 왼쪽 청력의 차이가 매우 크거나 또는 어음 명료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는 청신경 종양을 의심해서 반드시 뇌 MRI를 찍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다소 길었지만 수능 청력 검사를 이용한 청력 검사를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청력 검사 받으실 때는 나의 청력 검사를 복사해서 기록하고 모아서 갖고 있는 습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